하는 데가 이제 우리가 미국이 세우는 과정, 그 다음에 이민자들 들어오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민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는 이민자들이 이제 그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어떻게 동원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나갔다 금방 들어올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잘. 그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려요? 예, 이제 잘 들리네. 예, 그러면은 여기 나온 거 우리 오진우 동지가 읽을 수 있으면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이 모국이 체제 전환에 동원되는 이민자들, 전국 쿠바계 미국인 재단, 쿠반 아메리칸 내셔널 파운데이션은 쿠바 혁명 직후 망명해온 미국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쿠바의 체제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쿠바인이 망명을 확산하고자 1995년부터 해안경비대에 적발되는 쿠바 난민들에게 상륙을 허가하고 영주권을 주는 젖은발 마른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난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는 쿠바인들이 급증하였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쿠바에 대해 덜 적대적이다. 경제난으로 미국에 온 쿠바계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번 돈을 쿠바의 친척들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이 돈은 쿠바의 주된 수입원이 될 정도이다. 이들 쿠바계 미국인들은 모국의 친지들을 방문하거나 교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쿠바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기업가, 전직 관료, 노조, 종교인, 쿠바인 등으로 구성된 쿠바와의 인도적 교류를 위한 미국인들은 쿠바의 식량과 의약품 판매 허가를 요구하는 구체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 미국이 이민 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에 활용하는데 그래서 적대국이죠. 이 적대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이민을 쉽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모국이죠. 모국의 인구 대비 이민이 많은 나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 많았고 그 다음에 쿠바가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쿠바인들을 쉽게 이게 이제 젖은 발, 그죠? 젖은 발. 그러니까 말했죠. 배에서 내려가지고 발로 미국 연안에 발로 스면, 그죠? 이렇게 스면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연안에 들어오면은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난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아니면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난민이면 이런 정책을 하는데 쿠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미국 연안에 발을 디디면 다 받아준다. 이게 이제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얘기했죠. 카스트로가 그래? 그러면은 너 쿠바 싫은 놈들을 다 미국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미국이 쿠바를 압박하면 주기적으로 이 쿠바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보내요. 몇천 명씩 보내죠. 미국이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쿠바의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쿠바 오는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탈북자, 세터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오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맨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사상적인 이유, 그죠? 황장엽 이런 애들이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이렇게 되는데 쿠바도 만약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경제적인 이유로 온 사람들은 쿠바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는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이제 탈북자처럼. 그래서 쿠바에서도 돈을 벌면
이 미국에서 돈을 벌면 쿠바로 송금을 합니다. 탈북자들도 송금을 해요. 그죠? 국가보안법을 처벌을 하는데 처벌 안 한다 그랬죠? 처벌을 해서 송금 못하게 하면은 이 탈북을 안 해요. 그래서 송금하게 하죠. 그래서 그 송금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만든 게 서울시 공무원 그 남매 간첩 조작 사건이에요. 그 오빠가 하는 일이 탈북자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조선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한테 돈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실패한 게 이런 건데 쿠바도 그런다는 거예요. 돈을 주로 보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 쿠바가 못 산다. 카스트로가 왜 정치를 못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탈북자들도 그런 불만이 있죠. 그렇지만 미국과 쿠바가 경제 교류를 해서 쿠바에 있는 자기 친척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탈북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제 봉쇄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미국이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바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쿠바 난민들은 카스트로는 싫어하지만 쿠바에 있는 자기 친척들하고 교류를 하고 돈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봉쇄 정책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즉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 월남했다는 사람들 이산가족이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데 북에 있는 이산가족은 만나고 싶어하고 인도적 교류는 확대하고 싶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서 지금 쿠바의 이제 2세, 3세 애들은 부모 세대보다도 더 쿠바에 그 동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쿠바계 유권자들이 과거에는 이런 쿠바에 대해서 적대적인 경향이 많았는데 점차 가면서 자기 그 모국이죠. 모국과 좀 교리를 확대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하고 관계 개선을 했죠. 쿠바하고 관계 개선을 했다. 국교를 정상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트럼프는 뭐예요? 자기는 앞에 했던 것들을 다 뒤집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이 두각이 되니까. 그래서 앞에 대통령이 한 모든 정책을 뒤집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오바마가 쿠바하고 관계 개선한 것도 뒤집고 그다음에 오바마가 또 베네수엘라하고도 관계 개선을 했어요. 이것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쿠바나 베네수엘라하고 이런 적대적 관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죠. 그 이란과도 그 핵군축 합의를 했죠. 핵군축 합의를 했어. 이란과도 핵군축 합의해서 이란과 핵군축한 거는 이란하고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이렇게 핵군축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괴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래서 현재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런 적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양규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잠깐만. 양규 동지가 읽기 어려운가 보구나. 양규 동지 잘 안 들려요? 아니. 제가 꺼놔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민자들 역시 미국의 모국 개입에 결합되어 있다. 미국은 이란과 과테말라 출신 갱단을 고용하여 모국에서 파괴와 시위를 하도록 조종하였다. CIA는 온두라스로 망명한 군 지도자 카스티오 아르마스를 사령관으로 하는 과테말라 출신 700여 명을 온두라스에서 훈련시켜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미국은 이라크 해방법에 따라 이라크 반정부군에 대한 훈련과 무기 지원, 민주화 단체 활동비 지원, 친미 언론 지원, 대체 정부 계획 등에 각각 수백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사용하였다. 이라크계 미국인들은 미국 정부와 현지 반정부 세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네.
지금 이란에서 집회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많이 잠잠해졌죠. 그래서 이란이 일단은 경제가 어렵죠. 경제가 어려운 거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다 해서 인민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죠. 정부에 대해서 그런 걸 면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웠고. 그래서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제재를 해서 되게 경제가 어려웠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데, 이유와 어쨌든 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인민들이 반발이 있고, 항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폭력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반체제나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은 이제 이게 무장을 해가지고 무장시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란 내부에 사실은 어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일어난 집회를 전부 다 뭐 서방에서 다 조작한 것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방에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무장시에 많이 해서 8개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이란의 반정부 세력이죠. 뿐만 아니라 공작원도 침투해서 이란에 대한 시위가 격화되도록, 그래서 악화되도록 그런 작업을 했고,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죠.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란에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 데모를 갖다가 이제 선동을 하니까 인터넷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정부 장관이 말한 건데,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하는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인공위성 이 통신 수단이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 기지국을 폐쇄하더라도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스타링크를 6,000개를 갖다가 이란에 제공했대. 당연히 반정부 세력에게 제공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란 사태를 악화시켜서 이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최근 상황인데, 이거는 뭐 이란만 말하면 최고만 상투적으로 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대에 이란의 모사데그 이 총리가 있었는데, 이 총리가 이란 석유를 국유화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이 미국이 이제 이 모사데그 총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하는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미국에 있는 이란계 폭력배, 이 폭력배를 동원해요.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이 폭력배하고 뭐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의 군사정권 때 국정원이 폭력배하고 연결돼 있었죠. 그래서 용팔이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폭력배들이 국정원이 사주해가 돈 줘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 폭력 사태 일고 있는데, 미국 CIA도 이 폭력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 쿠바계 폭력배를 통해서 카스트로를 암살하려고, 카스트로 암살을 몇 번을 했더라? 630번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했다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미국에 있는 쿠바계 마피아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CIA가 주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란계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란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집회 데모를 하면서 야간에 이제 막 그죠? 약탈을 해서 무력 충돌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유발시키면서 한편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한편은 모사데그 현 정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한편은 모사데그를 반대한다 이렇게 데모한 다음에 테헤란 도심에서 둘이서 패싸움을 하거나 둘이서 폭력 난투극을 벌여요. 그렇게 되니까 첫 번째는 모사데그가 이제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 그 다음에 모사데그를 지지하는 친위파들이 약탈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하면서 모사데그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결국은 그 당시에 팔레비 왕이 있었는데, 바로 미국이 팔레비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모사데그라는 이 민주적인 그 공화국 총리를 쫓아내고 팔레비 왕을 만들어서 팔레비 왕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비 왕은 미국이 키웠기 때문에 이제 미국 편에 들면서 인민들을 착취해가지고 바로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되면서 팔레비를 몰아내고 현재 이란 공화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옛날에 모사데그도 이렇게 미국이 배후 조정해가지고 해서 민주주의 공화국을 갖다가 팔레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요번에 또 미국하고 서방이 또 배후 조정해서 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강경 진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그 피해를 본 거예요. 이런 유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헝가리 폭동이라고 우리가 폭동이라 하는데 헝가리 반소 집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유럽의 자유방송, 유럽 자유방송 이걸 통해서 똑같아 지금이랑. 니네 저기 데모하고 집회하면 미국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폭동을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폭동을 했고 그런데 미국이 가서 도와줄 수가 없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선동을 해서 이 피해자만 양상시켰는데 바로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깽단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정부 인사죠. 그 나라 사람. 야, 쿠바 카스트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쿠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쿠바를 해방시키러 간대.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뒤에서 다 CIA가 돈 주고 무기 주고 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온두라스에서 그랬더니 온두라스뿐만 아니라 니카라가 뭐 쿠바 유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할 건데 피그만 사건 알죠? 1959년인가?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를 해방시키겠다고 해서 쿠바를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상륙해서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군은 그 비행기에 미국 국적 표시를 지어버려요. 배에다가. 그래가지고 정체불명의 비행기가 이 쿠바계들이 침략하는데 가서 폭격해주고 선박이 뒤에서 해주고 그런데 이제 카스트로한테 패배를 해서 실패를 했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중남미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최근에는 이라크 후세인이죠. 이라크 후세인이 왜 커졌냐면 이란이 이제 이 1979년에 회교 공화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란을 타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직접 개입하기 힘드니까 이란 옆에 있는 이라크 후세인이죠. 후세인한테 돈과 무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후세인아 너 가서 이란하고 전쟁해. 그래서 1차 이란 이라크 전쟁이 생긴 거예요. 후세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세인이 미국의 재정적 무기를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 중동의 강자로 부상합니다. 중동의 강자로 부상하면서 후세인이 야망을 품는 게 이제 내가 중동에서 이란 빼고 그러니까 반이란 전선의 지도자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란에 반대하는 나라들이니까 뭐 사우디나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죠. 이란에 반대하는 이런 나라들을 모아서 자기가 지도자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라. 안 들으니까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차 내가 키워준 놈이 나를 무는구나 해가지고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가죠. 그게 사막의 폭풍인가? 1차 이라크 전쟁, 사막의 폭풍 전쟁이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란 회교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라크를 완전히 붕괴를 시키면 이란을 견제할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전에 말했지만 이란은 시아파가 다수예요. 이란 시아파 압도적 다수야. 이라크도 시아파가 다수야. 근데 후세인은 순니파예요. 순니파. 그래서 후세인이 제거가 되면 이라크의 시아파가 돼가지고 이란하고 같이 친해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후세인을 붕괴시킬 수 있었는데 후세인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후세인이 그걸 알고 계속해서 이제 까불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미국한테 완전히 독립하자. 그래서 핵무장을 하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가서 후세인을 제거한 건데 바로 이 제거할 때
미국 간첩이 되게 많은데 최고위급 간첩이 이라크 국회의장이 미국 간첩이었어요. 이라크 국회의장. 그래서 이러한 반정부 활동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옛날에 이승만 때는 육군 참모총장, 외무부 장관이 다 미국 간첩이었어요.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해서, 에버레디 작전, 이승만 제거 작전인데, 여기에 미군하고 같이 협의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리고 외무부 장관도 같이 협의를 했고, 실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권에도 장관급이나 고위급 이런 사람 중에 미국 간첩들이 많아요. 미국 간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뭐냐면 미국에 보고서를 보내는 거야. 보고서. 우리 현 정부 내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윤석열이가 방첩사 사령관하고 수방사 사령관하고 대통령실을 먹으면서 폭탄주를 먹었는데 거기서 윤석열이가 계엄을 얘기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간첩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영암모자 백승학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장군들이, 이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양태동지가 알지만 장군이 되려면 미국 육군대학에 유학을 갔다 와야 돼요. 맞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육군대학 유학 갔다 와야 돼. 예. 여기 미국 미국 나온 놈들이 육군대학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육군대학 유학을 갔다 오. 대부분 이제 여기 장래의 미래 지도자가 될 육사들 출신들이 많이 그러겠죠. 그래서 육군대학 갔다 오면 육군대학에서 1, 2년 있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 다 친미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친미화가 돼서 너 간첩질하라 이런 말은 안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예. 주기적으로 만나서 심한 놈들은 문서로 보고하고 그러지 않은 놈들은 자기가 겪은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대통령이 뭐라 하겠다, 육군 참모총장이 뭐라 이런 식으로 다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첩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언론도 마찬가지고. 교수놈들도 많이 하던 것 같은데요. 교수 당연하죠. 예, 그럼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혹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박건영 동지 여기 읽을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안 되나 봐요. 그럼 우리 오준희 동지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미국이나 해외의 미군 기지에서 훈련받은 제3세계 군인들은 모국으로 돌아가서 군부를 친미 반공 성향으로 바꾸고 미국이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파나마의 노리에가는 1967년 파나마의 미군 기지 포트 굴릭에 있는 미군 미주학교에서 첩보 도청 심리전 훈련을 받았는데 이 학교는 1984년 파나마에서 쫓겨날 때까지 CIA가 제3세계에서 공작할 때 필요한 제3세계 군인들을 훈련하는 곳이었다. 미군이 니카라과에서 조직한 시민방위군 상사였던 아나스타시오 소모사는 1934년 미 해병대가 니카라과에서 철수하자 쿠데타를 통해 친미 우익 왕조를 세웠다.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정권을 전복시킨 카를로스 카스티오 아르마스 대령은 미국 캔자스주의 육군지휘참모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베트남의 GM 대통령 역시 미국에 있다가 미군이 지원하는 쿠데타로 집권하였다. 네.